안녕하세요.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그림책과 함께하는 심리적 방어 6번째입니다. 6번째로 포용 백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같이 너무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 안 좋은 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 단점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단점을 보기보다는 좀 장점을 보아서 서로 좀 안아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포용 백신과 관련된 그림책을 선정해 보도록 했습니다. 제가 오늘 포용 백신의 그림책으로 선정한 그림책들은요,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들입니다. 모두. 제가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을 포용 백신으로 선정한 이유는 백희나 그 작가의 그 그림책이 어떤 사랑이라든지 이웃의 사랑, 그 다음에 누군가 안아주고, 그 다음 이해하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좀 생기는 그런 그림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으로 선정을 해보았고요. 요번에 그 백희나 작가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은 거의 그림책에서는 노벨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진짜 이렇게 좋은 상을 받으셔서 저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우리나라 작가가 이렇게 훌륭한 상을 받았다는 게. 그리고 또 작품을 보면 외국 작품하고 비교했을 때 백희나 작가가 받을만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중 몇 개를 선정해서 그것으로 어떻게 하면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을 한번 볼게요. 옛날 그림책인데, 좀 오래된 그림책인데 분홍줄이라고 하는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가 분홍줄을 가지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고 이렇게 줄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숨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림도 아름답고 내용도 좋아서 그림책이 참 괜찮은데 이게 또 절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백희나 작가의 조금 오래된 그림책 분홍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는 개다라고 하는 그림책이죠. 제가 오늘 이 나는 개다라고 하는 그림책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이 그림책의 두 번째 버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알사탕의 과거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사탕, 나는 개다, 이렇게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입니다. 알사탕은 이렇게 버전이 두 개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약간 이게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해서 한정판 같이 또 그림책이 요즘에 예쁘게 또 다시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알사탕.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수탕 선녀님이라고 하는 그림책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삐약이 엄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삐약이 엄마. 그 다음에 이상한 시리즈죠. 이상한 엄마, 그 다음에 이상한 손님. 그리고 이웃의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달샤베트, 그 다음에 어제 저녁. 이렇게 백희나 작가의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책은 이렇게 몇 권 있는데, 이 중에서 5권 정도 골라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래서 알사탕, 나는 개다, 장수탕 선녀님, 이상한 엄마, 달샤베트, 어제 저녁 해서 6권이네요. 그래서 6권을 어떻게 하면 그 포용 백신과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사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사탕은 요렇게 요 버전도 있고 또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해서 요 버전도 있습니다. 이 스페셜 에디션은 조금 사이즈가 작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이렇게 그 제작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형을 만드는 과정,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뒤에 첨부가 돼 있어서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까지 알 수가 있어서 그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는 그림책입니다. 알사탕은 많은 분들이 아마 접하셨을 만한 그런 그림책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동동이입니다. 동동이는 매번 혼자입니다. 혼자 놀면서도 나는 혼자 노는 게 좋아. 혼자 노는 게 얼마나 좋은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눈은
친구들이 함께 여럿이서 축구하는 그 모습으로 눈은 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동이는 혼자입니다. 동동이가 구슬을 이제 가지고 놀다가 새로운 구슬을 사려고 문방구에 갔는데 거기에 알사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색의 알사탕을 구입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알사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알사탕 하나하나를 먹으면서 소파 모양의 알사탕을 먹으면 소파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슬이 모양의 그 사탕을 먹으면 구슬이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빠 모양의 알사탕을 먹으면 아빠가 또 속마음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그 이야기까지, 분홍색 알사탕을 먹으면 할머니의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알사탕을 먹음으로 해서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읽게 됨으로 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그림책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용기가 생겨서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걸어서 친구를 마지막에 사귀게 되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예. 이 알사탕이라고 하는 그림책은 속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닫고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없잖아요. 마음을 닫으면. 근데 마음을 열면 주변의 소리가 들리게 돼요. 우리가 귀가 닫히면 더 많이 잘 보이고, 그 다음에 눈이 조금 안 보이게 되면 귀가 더 열리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을 닫으면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주변의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마법의 알사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알사탕이 있다면 누구의 마음을 듣고 싶은지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아빠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아빠를 상징하는 걸로 한번 사탕을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서로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끼리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사탕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읽고 싶은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이 내가 생각할 땐 어땠을까, 뭐 이런 것도 예상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사탕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림책입니다. 지금까지 알사탕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나는 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알사탕의 그 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알사탕에는 그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걸로 나오는데, 이 나는 게다에서는 할머니께서 살아 계시고, 그 다음에 이 구슬이가 우리 집으로 오게 된 것까지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나는 게다라고 하는 그 구슬이와 그 다음 동동이가 어떻게 끈끈한 우정을 맺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슬이는 동동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강아지죠. 아주 어렸을 때 동동이네 집으로 구슬이가 왔답니다. 그래서 구슬이가 정말 동동이가 아주 아기 때부터 이렇게 뭐 산책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썽도 부렸겠죠. 아기 강아지였으니까. 근데 그런 말썽을 부리면 아빠한테 혼나기도 하고 할머니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쫓겨나겠죠. 너 베란다로 나가 있어, 이렇게 쫓겨나면 그 이불을 가지고 와서 그 구슬이 옆에서 이렇게 잠이 드는, 그렇게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 의지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나는 개다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베키나 작가의 그림책은 거의 인형으로 만들어져서 작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재미있고 또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구슬이라고 하는 개와 동동이라고 하는 아이가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잖아요. 동물하고 사람과도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데,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어떤 진심을 읽으려고 하는 노력,
그 다음에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소통하는 방법으로 액션 아이디어 게임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 아이디어 게임을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좀 알 수 있고, 그 다음 소통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좀 의견의 거리, 생각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제가 그 게임을 할 때는 이렇게 이미지 카드를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미지 카드를 활용하면 훨씬 더 이렇게 쉽게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어떤 단어 하나를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아플 때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다 사서 내가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학교 갈 때 데려다 주고, 집에 올 때는 데리고 오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야.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예, 대부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셨을까요? 예, 사랑이란 단어를 떠올리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집착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엄마는 사랑으로 한 것이 아이에게는 집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나는 사랑이라고 했던 활동이 아이들에게 좀 집착으로도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서로의 생각을 조금 좁혀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액션 아이디어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미지 카드나 아니면은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단어를 여러 가지 우리가 소통하고 싶은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런 게임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장수탕 선녀님입니다. 이 표지만 보아도 굉장히 유머러스한 그 표정을 짓고 있는 선녀님의 모습이 보이죠. 이 선녀님은 지금 요구르트를 드시고 계십니다. 목욕탕에서 살고 계시고요. 이 덕지라고 하는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이 장수탕에 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목욕탕이 이렇게 옛날 목욕탕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욕탕에 대한 그런 추억이 있어서 그 목욕탕과 관련된 옛날 목욕탕의 모습이 있는 그림책이 있으면 구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옥탕이라고 하는 그림책도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그 목욕탕에 이제 덕지가 같이 갔어요, 엄마하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장수탕에 있는 선녀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녀님과 그 목욕탕에서 냉탕 온탕을 오고 가면서 너무 재미있게 놀다가 이제 요구르트를 엄마가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요구르트를 선녀님에게 드립니다. 자기는 조금 목이 마르긴 했지만 그래도 선녀님에게 너무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서 선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그 요구르트를 선물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왔는데 이렇게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누런 코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누런 코가 막 나오게 되면서 감기에 걸리고 열이 펄펄 났을 때 그 장수탕에 있었던 선녀님께서 이 덕지를 찾아와요. 덕지를 찾아와서 많이 아프지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 다음날 덕지는 씻은 듯이 나아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그림책이 굉장히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조금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그 장수탕 선녀님 같은 사람이 아마 주변에 꼭 있을 겁니다. 그분에게 지지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하는 분들 한번 카톡방이나 아니면은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번호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안부 문자를 조금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나도 한번 지지를 받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응원해 주어야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장수탕 선녀님이 되어가지고 덕지가 아플 때 이렇게
이렇게 쓰다듬어 준 것처럼 나도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사람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위치인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바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응원을 해주는 사람에게 또 감사의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장수탕 선녀님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상한 엄마입니다. 이상한 엄마, 이상한 시리즈 있죠. 이상한 손님, 이상한 엄마. 이상한 엄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상한 엄마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예, 내가 직장을 나갔을 때 갑자기 학교에서 아이가 열이 나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전화를 아마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난감하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전화를 돌리게 되죠. 좀 봐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친정엄마나 아니면 시어머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지인들께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해도 또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 엄마도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좀 아이를 돌봐줬으면 해서 이것저것 전화를 거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근데 전화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엄마야? 그러면서 친정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 우리 아이 좀 아프니까 집에 가서 좀 돌봐줘 그랬어요. 근데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상한 엄마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엄마께서 집으로 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도 조금 이상하게 보였지만 그 다정한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금방 이렇게 흠뻑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엄마가 돌아왔을 때 그 이상한 엄마가 만들어주신 요 구름 이불에 아이가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엄마도 회사에서 돌아와서 아이와 함께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 되게 직장을 다니는 엄마는 이 모습만 봐도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푸근해질 것 같아요. 예, 돌아와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아이의 모습, 그 다음 아이가 열도 다 내려가지고 편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그 졸였던 마음이 한꺼번에 긴장이 풀리면서 금방 이제 잠이 오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저녁밥 같이 해놓고 가셨습니다. 이상한 엄마께서. 그리고 이렇게 날개옷도 벗어놓고 이렇게 가셨는데, 이 엄마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나를 이렇게 도와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도와준 이 이상한 엄마는 누구일까요? 각자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친정엄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친정엄마 찬스가 사실 제일 여자에게는 좀 편안한 찬스 아닌가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그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희생하시는 그런 친정 엄마의 모습을 제가 여기서 봤거든요. 각자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족들이잖아요. 그런데 친정 엄마가 아이를 봐주더라도 좀 아이가 좀 상처가 났거나 그러면 화를 버럭 내게 되잖아요. 그동안 이제 애 봐준 공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조금은 그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되나요? 고맙다고 말하면 안 되나요? 예. 그렇게 말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로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좀 표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급하고 힘들고 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힘이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이 나에겐 가장 큰 힘이다. 그러므로 가족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 자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책을 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째 그림책은 달샤베트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달샤베트는 너무
너무너무나 더운 여름날, 이 달까지 이렇게 녹아내리는 그런 아주 더운 여름날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켜고 선풍기를 켜고 해도 이 더위가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반장이세요. 여기 반장님께서 이 뚝뚝뚝뚝 녹아서 떨어지는 달을 보고 그 달을 이렇게 봤습니다. 달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샤베트를 집에 갖고 와서 이 달 녹은 물로 샤베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웃에 나눠주고 그 다음에 달이 다 녹아가지고 이 달에 살고 있는 토끼는 더 이상 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반장님께서 또 이렇게 요 화분에 그 달에서 내려온 물을 부어가지고 달맞이 꽃이 피면서 달이 또 생겨서 그 토끼들이 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웃과 같이 소통하고 이웃이 힘들 때 같이 도와주고 하는 것이 요즘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더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서로 그 얼굴을 붉히지 말고 서로 이렇게 먹을 것도 나누고 하면서 조금 참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대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기, 지금 다 모두 힘들잖아요. 안 힘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조금 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좀 배려해주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 좀 심적인 것도 같이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고 하는 영화의 그 한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pay forward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은 그 아름다운 세상을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사회 숙제를 받게 되죠. 그 사회 숙제를 받아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내가 3명의 사람을 도와주고 그 3명의 사람이 각각 3명씩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서로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 기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엄마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항상 친구들에게 맞는 그런 친구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노숙자를 도와주죠. 근데 나중에 결국은 다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또 씨를 내리게 돼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의 그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영화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크진 않지만 오늘이라도 가족에게 말이라도 조금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또 옆으로 전하고 하다 보면 크게 하지 않더라도 나눔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달샤베트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샤베트 6번째 그림책은 어제 저녁이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어제 저녁이라고 하는 그림책도 마찬가지로 이웃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렇게 그림이 굉장히 여기 나오는 인형들의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은 이렇게 병풍책처럼 이렇게 펼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일이 또 옆에 또 파장이 되고 옆에 또 파장을 일으키고 옆으로 또 전달되고 해서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아주 작은 일들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게 되면 또 다시
그것은 또 아름답게 또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요 앞면 쪽에서는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상황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또 이렇게 뒤집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긍정적인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상황이 부정적이었다면 뒤에 있는 거는 그것이 반전이 되어가지고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결국 이야기가 아름답게 끝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제 저녁은 포장하고 싶은 그런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림처럼 백희나 작가가 이렇게 그림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촬영을 했나 보더라고요. 아, 정말 이런 집 하나 갖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와, 저런 방 안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인형의 집을 하나 사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예. 그래서 이 그림책의 어떤 세트가 된 그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도 마찬가지로 이웃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음 먹기에 따라서 상황은 다 달라지거든요. 그냥 양말 하나 없어졌을 뿐인데 그걸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옆집까지도 막 다 피해를 입히는데 결국은 나중에 양말을 찾게 되고 노래를 부름으로 해서 그 노래로 인해 가지고 주변이 다 아름답게 변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뒤집어 보면 사실 아무 일도 아니고 단점도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제 저녁이라고 하는 이야기 책을 한번 선정해 보았는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고 나서는 플립 게임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플립 게임은 제가 이렇게 카드를 만들었어요. 플립 카드를. 그래서 플립 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다 조금은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구속받는 걸 싫어해요.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해요. 걱정이 많아요. 뭐 이런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회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독불장군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비판적인 편이에요. 여기저기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손해보는 스타일이에요. 쉽게 거절하기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요 두 가지가 비슷할 것 같아요. 좀 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손해보는 그런 스타일인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누가 말하면 꼭 그거 보험도 꼭 들어줘야 돼서 보험이 지금 몇 개인지 몰라.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해줬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되게 소홀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마음을 좀 상처를 받아.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강의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 카드를 한번 열어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쉽게 거절하기 힘들어요 라고 하는 문장에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세요. 그쵸. 마음이 따뜻하니까 쉽게 거절하기 힘들죠. 보험 들어달라고 친척이 얘기하고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걸 진짜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거절하기 힘들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보는 스타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죠. 근데 이것을 내가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 그렇죠. 예. 이렇게 마음 따뜻한 사람을 이용하는 게 잘못된 거지 이 사람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인 나의 모습이 전혀 부정적이지 않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뒤집어 보면 단점도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런 플립 카드 같은 것들을 이제 판매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거 만들었는데 이런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만들어서 가족끼리 서로 남편의 문제점은 이거예요 라고 막 욕하다가 그 안에 카드를 쫙 열다 보면 맞아 우리 남편이 이렇게 착했어. 맞아 우리 남편이 이렇게 평화를 사랑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서 찾아보시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시면 더 깜짝 놀라시더라고. 맞아 우리 아이랑 너무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뽑을 때는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다 그래도 비슷한 거 뽑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뽑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서 와, 그게 더 맞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절대 단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점도 장점으로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끝은 꼭 온다. 이제는 무기력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까지 제가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으로 지금 활동을 했는데, 활동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주변의 소리에 좀 귀 기울여 보는 거, 알사탕을 한번 읽으면서 그런 활동을 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에게 좀 안부 문자 보내는 거, 장수탕 선녀님을 보고 그런 활동 해보는 게 좋겠죠. 가족과 주변과 소통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는 거. 그래서 그런 방법을 액션 아이디어 게임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 지금 이웃과 사회와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으로만 포용 백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포용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떠셨나요? 오늘은 포용 백신에 대해서 백희나 작가의 이야기,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번 7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실천 백신. 이제 새로운 일상을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지, 새로운 일상을 준비할 수 있는 실천 백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림책을 가지고 또 어떻게 활동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또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